자, 안녕하세요. 참영석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7시 47분 지나가고 있네요. 좀 있으면 넥스트레이드도 이제 완료가 되는데, 일단 오늘은 수급이 좋았죠. 주포는 이제 외국인, 즉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박스 상단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자, 당분간 요 흐름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미국의 원전 섹터들이 좋았어요. 자, 그 흐름으로 인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흐름을 이어갔고, 자, 오늘 대장주는 이제 현대건설이었습니다. 현대건설. 자, 오늘 뭐 일시적으로 현대건설이 대장주 역할을 했지만 결국엔 우리나라 원전의 대장은 누가 뭐래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건 변함이 없죠. 일단 오늘 흐름은 좋았으나 앞으로 좀 어떤 흐름들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유추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한번 다뤄볼 거고요. 좀 오늘 제가 문득 좀 특이점이 보였어요. 이 특이점,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특이점이 뭔지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내용 시작해 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한 번씩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요, 이게 또 많아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눌러주시고 시작해 주시고요. 아시죠? 좋아요, 구독은 100% 공짜입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요.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댓글창도 열어놨습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오랜만에 좀 흐름이 좋습니다. 자, 많은 분들 보시고 화이팅 할 수 있게 댓글창 화이팅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연기금이 다시 한번 좀 들어와 주고 있어요. 그렇죠? 연기금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들 말씀드리죠. 이제 외국인이 오늘 좀 수급이 들어오긴 했으나, 자, 외국인들의 수급, 사실 주포는 외국인이 맞아요.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제 연기금을 좀 추종하셔라 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이유가 뭐죠? 자, 연기금은 공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로 빨간색이 찍히는 것들이 진짜 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외국인들은 뭐라 그랬죠? 이렇게 실제로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대차 잔고를 늘 같이 비교를 해야 된다. 왜요? 자,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더라도요, 요게 쇼커버일 수가 있어요. 대차, 공매도를 하기 위해 빌렸던 주식을 갚기 위해 매수를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공매도가 좀 많았어요. 아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오늘은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1.58%의 매매 비중이었는데, 자, 최근 이제 12월 말부터 쭉 보시게 되면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거의 20%에 육박한 기간도 있었죠. 제가 기준을 설정해 드렸죠. 4% 이상 매매 비중이 찍혔을 때 이 기준으로 연속된 매매 비중이 찍혔다. 요거 진짜로 공매도 진행이 된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공매도가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1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 1%, 1%, 2%, 2%. 오늘은 1%. 자, 중간에 이제 4%의 매매 비중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요 구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줄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좀 이탈이 된 걸로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 나온 김에 대차 잔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세이브로라는 사이트인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를 공매도 대차 잔고를 많이 확인을 해요. 왜 그러느냐?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차 잔고가 최근에 이제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죠. 이 말은 대차 잔고가 줄었다. 공매도가 일단은 빠져나갔다라고 보여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차가 주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 요거는 쇼커버일 수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대차 잔고 줄었다는 건 긍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최근에 두산의 흐름이 좋았다. 자, 박스 상단을 돌파를 해줬죠. 이 말은 다시 한번 우리가 52주 신고가를 뚫으러 갈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횡보를 했다가 다시 한번 상단으로 뚫으러 가는 이런 모습. 자, 수급이 좋아지고요.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이제 향해 가는 경우에는 어떻죠?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단타도 이런 종목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조금 더 이제 붙여준다라면 대략 한 9만 원, 9만 한 5천 원? 요 정도 붙여주는 상황에서 수급이 만약에 외국인 수급이나 프로그램 수급이 좋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단타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52주 신고가 97,400원을 이제 뚫으냐 마느냐 요거에 대한 이제 수급 현황을 보시면서 단타를 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지만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단타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프로들은 요 구간에 이제 갖다 붙일 때 캔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갖다 붙이게 되면은 모두 다 이 종목을 아마 시장 참여자들이 보고 있을 확률이 높다. 단타 이런 종목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것도 이제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타를 하지 말자. 두산에너빌리티는 단타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최근 시장 상황도 보시게 되면 이 지수로 흐름을 보시면 어때요? 한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고점에서 잡기보다는 이런 구간에서 횡보할 때 잡았다가 쭉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먹는 그런 습관을 키우자. 특히 이제 시장 상황 자체가 대세 상승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산을 단타로 접근하는 건 아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요거 이제 1월 8일 날 나온 기사인데,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기사 타이틀이 어떻죠? 작년 대형주 상승률 2등입니다. 올해 뭐 더 간다는 내용은 뭐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좋잖아요. 계속해서 역사적 칭호가를 좀 갱신해주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두산이 많이 못 갔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대형주 중에 2등입니다. 1등은 어디죠? 이거 보니까 이수페타시스더라고요.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기파 만드는 회사죠.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좋았기 때문에 얘도 좋았던 건데, 우리 두산이 2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작년 1월에 보시게 되면은 2만원에서 거의 97,400원. 3배가 아니죠. 거의 10만원 기준으로 봤을 땐 5배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진입하신 분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구간 많이 진입하셨을 거고, 여기서도 많이 진입하셨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진입하신 분들은 현재 아직 손실 중인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요. 결국 두산의 시간이 오고 있다라는 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지지부진한 구간을 버텨야지만 이런 대대 상승에 우리가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 산업의 방향성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가고 있는 이유가 뭐죠? 슈퍼사이클 왔다라고 하죠. 그렇죠? 오늘은 하나오션도 좋았어요. 하나오션 가고 있는 이유가 뭐였죠? 물론 지금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 구간에서 올라간 이유, 사실 요 구간 때문이죠. 이 구간에서 조선의 슈퍼사이클이 오면서 선박들이 대량으로 발주가 됐습니다. 여기서 수주한 애들을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매출로서 잡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당선이 된 시점에서부터 뭐가 얘기 나왔죠? 마스카 프로젝트. 미국의 군함을 이제 증가해야 된다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간, 기대감으로 올라간 것도 맞고, 지금도 그 기대감이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올라간 이유는요, 매출이에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결국 원전이 메인인데 결국 이게 왔어요. 다만 아직 본격적으로 뭔가 발주가 되면서 수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폭발적인 상승이 연속되지 않는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요거를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원자력 관련 행정명령입니다. 일단 이게 중요하죠. 기존 원자료 건설과 운영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이제는 18개월 이내에 통과를 하겠다. 원래는 50개월이 더 걸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어마어마하게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행정적인 부분, 서류적인 부분이죠. 서류적인 부분이 완료가 돼야 그 다음에 발주가 되고, 발주가 된 다음에 이제 시공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거죠. 일단은 2030년까지 10기의 대형 원자로를 착공하겠다. 착공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시작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본격적인 원자력, 대형 원전이죠. 대형 원전이 뭔가 발주가 되고 진행된 부분이 미비해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는 않는데, 결국 두산이 이제 크게 가는 시기는 이 미국의 원전 시장이 본격적으로 발주가 되고 수주가 되고 이런 시점에서 아마 갈 확률이 높죠. 그리고 2050년까지 어때요? 400기가와트의 확대가 있을 것 같다. 확대를 하겠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2030년까지는 10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2050년 이 400기가와트를 늘리겠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100기가와트예요. 그럼 300기가와트를 늘리겠다는 뜻인데, 원전 1기가 보통 1기가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300기를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300기. 이 300기를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모두 뭐 참여나 관여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요거 이제 단순 계산을 해볼게요. 실제로 원전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체코 원전을 수주했을 때 몇 조 수주했죠? 5.6조. 5조 6천억을 원전 2기 관련된 기자재 수주를 한 거죠. 대략 한 기당
한 3조 정도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미국 시장에서 쏟아져 나온다. 근데 미국만 있는 거 아니죠? 어디 있죠? 사우디. 중동이라고 말할게요. 중동 시장도 이제 열려 있고요. 유럽. 자, 유럽은 물론 웨스팅하우스 때문에 한수원의 직접적인 수주가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자, 웨스팅하우스. 결국 본인들도 설계밖에 못하는 회사죠. 그럼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기기를 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시장과 유럽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주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이런 얘기도 나왔죠. 체코 원전. 일단은 이번에 수주한 거는 다 알고 계시지만 내년에 또 추가 수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요거예요. 향후 테멜린 지역에 원전 2개를 추가로 지을 경우에요. 자, 우선 협상권이 우리 바로 한수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옵션에 첫 번째 계약을 진행할 때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우선 협상권. 당연히 한수원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요거 때문이에요. 자, 라이벌인 미국과 프랑스 대비해서 사업비가 거의 절반 수준이다. 요게 핵심이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자, 약속까지 잘 지켜요, 약속. 보통 원전의 공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돌발 변수도 있기 때문이도 있지만 보통 원전이 10년에서 15년까지도 시공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기간은 우리 한수원이죠. 완벽하게 지켜냈다. 그래서 이런 메리트가 있는 K원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진행이 된다라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추가적인 수주가 있을 수 있죠. 한 1년에서 2년 있다가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반영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번에 체코 원전에서 5조 6천억으로 수주를 했는데 요게 2기가 더 추가로 되면 이거보다 금액이 더 커지겠죠. 대략 6조 가능하죠. 자, 체코에서만 12조의 수주를 따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기에 얼마예요? 12조. 자,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 그 다음에 중동 시장에도 계속 열릴 거예요. 그리고 유럽 시장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로 계속 강조 드리는 거예요. 자, 원전의 시간, 자, 사이클이 부활했습니다. 자, AI 덕분에 원전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사실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지금 시간을 좀 보냈기 때문에 너무 지루하고 너무 재미없어요.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루했던 구간이 바로 요 구간부터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올랐지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요. 자, 근데 이때부터 사실 삼성전자가 미친 듯이 올랐죠. 삼성전자 한번 봐볼까요? 자, 삼성전자가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게 작년 9월부터입니다. 계속 올랐어요. 14만원까지 갔기 때문에 7만원에서 14만원. 예. 우리나라 1등 대형주가 무려 100%로 올랐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제자리 걸음이에요. 이러니까 재미없다라고 좀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작년에 상승률이 대형주 중에 2등입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다음이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예요. 자, 이때 진입하신 분들은 여전히 재밌을 수 있는데, 그쵸? 우리가 에이펙 때 뭔가 원전 관련 얘기가 나올 것처럼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뭐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전히 강하고요. 늘 말씀드렸던 게 요거죠. 자, 요 박스 하단만 오면 기계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외국인들과 기관이 판단했을 때 우리 두산에너빌리티의 적정 밸류에이션 어디다? 요 라인이다. 자, 많은 분들이 차트적인 관점을 해석을 많이 하시죠. 좋아하시기도 하고. 근데 자, 외국인들이 여기 차트가 저점이야. 지지 구간이네. 그래서 매수가 들어왔을까요? 전 늘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자, 대형주는요. 결국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 수급의 논리. 즉 외국인과 기관이 주포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인들이 왜 사고 기관이 왜 사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말은 결국에 원전 산업에 대한 방향성은 여전히 우상향이고 다가올 미래예요.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삼전 다음은 바로 두산입니다. 지금은 삼전이 계속해서 매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지만 자, 수주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게 매출로서 잡히기 시작하는 그 순간 자, 두산에너빌리티는요. 자, 역사적 신고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갈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옵니다. 이게 뭐 지금 당장 내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 우리가 자, 이때도 이렇게 올라갈지 누군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국 시장의 광기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올 거예요. 삼전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구간입니다. 삼전의 목표가가 24만원까지 나왔는데 심지어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온 목표 주가예요. 근데 삼성전자 지금 14만원 찍고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죠. 여전히 갈 수 있는 상승 탄력이 살아 있습니다. 다음은 두산이라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늘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호재 소식이 있든 악재 소식이 있든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꼭 안내해 드릴 거니까 자,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을 위해서 자, 이런 지루한 구간, 재미없는 구간을 극복할 수 있는 재미난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일단 예상 수익률 먼저 말씀드리면 500%. 근데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이유 없이 올라가는 종목 없습니다. 그 근거, 재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진짜 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최근 시장 상황이에요. 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또 있어요. 연말 배당 무상증자 뭐 쏜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자, 실제로 네이버에서 무상증자 검색하시면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유일에너테크 무상증자, 대한제강, 뷰티스킨, 저스템, 자,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무상증자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 보셨는데, 기본적으로 무상증자가 주저하는 정책이에요. 공시만 나와도 웬만한 종목들은 100% 이상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데 종목이 많아진다. 어떤 상황이죠? 테마성 장세로 가고 있다. 자, 무상증자 테마가 실제로 존재를 했죠. 제가 사례를 보여드려 볼게요. 자,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이 과거에 무상증자 1등주, 대장주였어요. 그래서 저점 대비 무려 1300%를 가준 종목입니다. 보시면 점상을 3번 가고요. 그 이후에도 또 상한가를 3번 갔어요. 6일 동안 6연상 갔거든요. 오로지 무상증자. 근데 테마까지 더해지니까 이런 강한 100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도 이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 시장 상황이 무상증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 말은 테마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을 알아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를 하지 않죠.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합니다.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이 무상증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이렇다라는 건 높은 확률로 대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니까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유보율 굉장히 작습니다. 129%, 한 130% 정도 되는데 사실 대기업 치고는 거의 제일 작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이닉스도 봐볼까요? 하이닉스도 사실 적은 편인데 하이닉스는 그래도 2000% 정도 되죠. 자, 다른 대기업 하나만 더 볼게요. 현대차.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7200%. 하이닉스보다 한 3배 정도 높은데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현대차도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자, 이 종목입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 어마어마하죠. 75,000%. 아까 현대차가 7200%였죠. 근데 이 종목은 무려 75,000. 현대차보다 한 13배 정도 높아요. 자, 말도 안 되는 유보율. 자, 미친 유보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죠. 근데 얘는 75,000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자, 요거 기업에서 마음 먹고 진행하면 30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게 해요. 이런 경우 진짜 2000%가 갈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2000% 예상됩니다. 이거는 솔직히 오바예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 유보율이 75,000입니다. 이랬을 때 제가 500%만 돼도 뭐라 그랬죠? 5대1이 가능해요. 그러면 75,000이면 충분히 5대1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상 수익률이 500%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납득이 좀 가시죠? 최근에 실제로 무상증자한 종목을 보시게 되면요. 텔콘 RF제약.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330% 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했던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돼요. 2대1 진행하고 330% 왔습니다.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예요. 자, 이 종목이 무상증자 3대1 진행했죠. 3대1 하고 300%. 아까 제가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이 HLB 바이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를 많이 했어요. 얘는 8대1을 했죠. 8대1 진행하고 1300%. 제가 준비하는 종목도요. 이거 이상도 가능하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우리가 5대1의 무상증자를 예상했다라면 500% 정도는 예상을 해보자. 그래도 이 정도면요.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종목에 두산 에너빌리티 잠깐만 매도하시고
진입을 해볼까요? 아니면 다른 종목, 포트에 있는 종목 매도하시고 한번 진입해보시죠 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상 수익률이 500%라는 거는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손익비가 좋죠. 손익비.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인생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전 재산을 다 투자하세요. 이런 말씀 아니에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소액은 한번 매수해보자. 요 정도는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소액이라 하면 그래도 500만원 정도 진입을 해보셔서요. 예상 수익률이 500%예요. 자, 얼마가 가능하죠? 3천만원이 가능하죠. 요거 진짜로 수익 내시면요. 다시 한번 우리 두산 추가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요런 포트 구성 강력 추천드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간적인 측면 얼마 정도 보면 좋을까요? 1년? 너무 길죠. 6개월? 이것도 길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간이면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어떤가요? 자, 한번 발동이 걸리면 6연상을 가죠. 그만큼 시작이 되면 단기적으로 승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져온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이 종목 역시도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 근거는 뭐가 있었죠? 요게 있었죠.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상증자가 활발한 시장이에요. 이런 기사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세력들이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낸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조만간 이 무상증자 테마를 일으켜서 이런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장 상황을 알았으니까 어디서 진입해야 되죠?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 진입해서 요거 한번 대박 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른 만큼 정말 소액은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809-2562 이쪽으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이시니까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자,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이제 정확하게 드릴 거고요. 자, 간혹 공시 확인하고 진입하고 싶어요 하신 분들이 있는데 선택적인 부분이라 상관은 없는데, 얘 보세요. 공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점상으로 가기 때문에 애초에 진입이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여기서 진입이 될까요? 여기는 무서워요. 5연상 가는데 진입이 되나요? 신기하게 여기서는 진입을 많이 하시죠. 자, 적어도 영상을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이런 거 그만하자. 자, 강조드립니다. 우리는 시장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 진입해서 이거 한번 먹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010-2809-2562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이 이제 1월 12일, 이제 늦은 저녁이에요. 정규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이제 진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을 보고 있으신 이제 시간에 상관없고요. 뭐 지금이라도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위에 번호로 두산이라고 남겨주시고, 제가 돌아오는 정규장이 이제 1월 13일입니다. 내일이죠. 수요일 정규장. 제가 오전에는 좀 개인적인 매매를 해야 되니까 힘들 것 같고, 오후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번호조차 누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가 있고요. 요거 누르시면 요 파란색 링크가 나옵니다.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대신 요 링크 이용하실 거면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상단에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주셔야 될 거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순차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우리 돌아오는 내일 정규장 오후장에는 제가 진입해 볼 수 있게끔 꼭 시간 맞춰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이, 자, 연기금이 다시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신까지 좀 들어온다라면은 수급은 일단은 좋아질 것 같다. 자, 연기금이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운영자금 1등이에요. 자, 2등이 이제 투신이죠. 자, 이들의 특징, 고객들의 자산을 위탁받아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 이제 리스크 있는 매매 잘 안 하죠. 이 말은 단타를 잘 안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번 방향을 정하면은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는 경향이 크다 보니까 우리는 투신과 연기금을 추종하자.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전 개인적으로 이제 공매도예요. 공매도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매수가 들어온다라면 진짜 투자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금융투자와 외국인은 공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수급이 좀 연속되게 들어온다. 근데
주가가 내려간다. 그럼 이거를요, 매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매도를 상환하나 대차장고가 줄어드는지를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좀 연속된 매수가 들어오면은 일단 우리가 대차장고가 줄어드는지도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가 어디서 확인하는지 알려드렸죠. 물론 증권사 HTS에서도 확인이 가능은 한데 제가 요 세이브로라는 사이트를 좀 보는 이유가 직관적이에요. 자, 올라가고 내려가는지가 바로 그래프상으로 눈으로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좀 이용을 한다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메타가 대규모 원전 계약을 했다. 이 일로 미장에서 자, SMR 관련주들이 최근에 6거래일 동안 상승을 해줬죠. 이 기간 동안 6거래일이 상승이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전주, 뭐 두산에너빌리티도 실제로 이 기간 동안 좋았어요. 현재 지금 흐름은 미장의 원전주를 좀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내용 계속해서 제가 이제 미장의 상황도 같이 추적 관찰을 하면서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좀 알려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하게 해드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구독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정말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에는 많은 분들이 보시고 힘내실 수 있게끔 화이팅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결국 가장 근처에 있는 이벤트는 이거 같아요. 4분기 분기 매출 실적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방향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내려갈지 정해질 것 같은데, 최악의 경우는 뭐가 있죠? 4분기 실적이 소위 말해 이제 어닝 쇼크. 사실 요때 3분기 매출이 약간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분기 매출 뭐 안 나와도요,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런 박스 하단에서 아마 지지는 나올 걸로 제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자, 이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자, 요때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박스가 설정되는 것들은요, 대형주에서 이거를 기술적 분석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서는 지지가 나오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기보다는, 자, 이런 구간에서 외국인이 들어왔나 혹은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4분기 매출, 소위 말해 어닝 쇼크가 나와도 조정 나옵니다. 하지만 자, 요 박스 하단 대략 한 7만 2, 3천 원 구간이에요.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라면 여기는 정말로 강력한 지지 구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차트적인 분석으로만 우리가 접근을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